방금 소개받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동부부지회 회장이고요. 신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민사회 분과는요. 민민플랫폼 컨소시엄 단체들로 구성된 분과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주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질문으로 던져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좀 힘을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발제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던 그 출발점은 민민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민플랫폼 사업에 대한 행정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역협치 실현을 위한 시민 영역 강화입니다. 민간협치가 활성화되면서 행정에서는 행정의 의지만큼 이 민간협치를 함께 해줄 민의 역량이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민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목표까지도 사실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시민력 강화, 그리고 시민력 자력 완성이라고 하는 세부 과제까지 사실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민민 플랫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과연 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합의된 민의 목표가 있는가? 민민 플랫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저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과거의 우리 시민사회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시민사회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방향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거의 우리 모습은 사실 이제 도봉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1990년대서부터 활발한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성단체, 교육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 그다음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영역의 지역 활동들을 전개를 해왔죠.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들은 때로는 지역에 공동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제 초안산 그 공원 조성 운동이었죠. 이때 이제 90년대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초안산에 대규모의 이제 골프장을 건립을 하려고 했었고, 이때 지역 주민들이 맨몸으로 포크레인을 박아 나서는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 대다수의 이제 도봉구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결합을 해서 이 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쉼의 공간이 되는 이 공원으로 조성된 이런 이제 과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봉구 의회 의정비 부당 인상금 반환 주민 소송 운동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주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정비가 대폭으로 인상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이제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의정비 부당 인상금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 소송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저희가 이제 지방 정치,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했다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도봉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때 서울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된 운동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패소였지만 그래도 대단히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집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도봉구에 사는 A 모양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매주 진행되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역사박물관을 이제 건립하는데 일정의 기부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복지를 그 기금 마련에 기부하고 있는 이 M 쇼핑몰사의 물건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부를 하는 사회적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여성주의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단체에 가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 여성 달력을 만드는 이 펀딩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유료 독서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학동에 살고 있는 어떤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부는 평소에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주부는 혁신교육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과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방과후 활동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활동과 함과 동시에 마을 자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스스로를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느 단체의 상근자에 못지않는 그런 바쁜 활동의 공익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촛불혁명과 촛불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를 일궈냈던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역사에 어떤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장에 모인 그 시민들을 우리는 촛불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우리 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으로 나서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촛불혁명은 단순히 그 광장에 천만의 국민이 결집했다는 것에만 그 의미가 규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 촛불 집회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촛불 집회의 그 시위의 분위기는 기존의 어떤 시위 문화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축제의 장이 없고 그 광장은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시위 문화, 이런 문화는 몇몇의 시민 단체가 주도해가지고 만들고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집회 문화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변화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단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민이 부재하다고 이야기하고 활동가가 부족하고 자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독립성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주도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 조직이 만들어지고 마을 활동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기존의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의 마을자치 영역, 혁신교육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자치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과 동시에 독립된 개별자로서의 시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촛불혁명에 나왔던 촛불시민의 모습인 거죠. 평소에는 그냥 개별 시민으로 존재하고 있죠. 개별 주민으로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사회적 문제가 났었을 때 꼭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됐을 때는 천만의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는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시민력은 강화되고 있는가? 시민사회는 대단히 많이 확장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사회 변화에 주체로 나서고 있는데 정말 시민력이 강화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몇 가지로 좀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을 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치 영역에 활동이 확장이 되는 반면에 사업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현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확장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주민들이나 그런 주민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나서는 어려움들도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들도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은 엄청 많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은 엄청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문제 어떤 공동의 관심사,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연대의 틀, 그 공동의 사업들은 오히려 더 약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자립 전략은 여전히 이제 부재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변화된 시민사회 운동,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쁜 사업과 복잡하고 다양한 강론 속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좀 의미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 이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종국에는 기결되고 모아지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이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이 각자의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힘으로 어떻게 함께 공동의 힘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때 이 시민사회의 문제는 어떤 특별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가지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민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들을 11월 컨퍼런스 때 조금 더 많이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